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한국대를 야, 병원 거 참 더럽게 크네. 동네 마실 온 것 마냥 어슬렁거리고 있는 한 남자. 이런, 너무 일찍 왔나? 시간이 좀 남... 그런데 그때 환자 의식이 없습니다. 응급 환자가 들어오자 서둘러. 그럼 어디 실력 좀 볼까? 더 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죠. 까드지가 고요하던 응급실은 외과 천사님이라 오늘은 좀 편하겠네요. 아닙니다. 신환입니다. 스태프분들 좌측 복구해요. 곧바로 아비규환을 맞이하고 이 환자 어떻게 다친 거예요? 마침 당직이었던 재원이 출근하던 행인이 술집 앞에서 발견해서 신고했습니다. 근처에 칼이 떨어져 있었는데 아마 그게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그 칼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칼이잖아. 사고 경위와 환자 혈압은 수축기가 60입니다. 곧 혈압이 안 잡힐 거예요. 환자 상태를 파악한 후 진짜 상처 깊이를 알아야 뭘 하지. 우선 기관 삽관하고 CT 찍자. 네. 재빨리 조치에 나서려던 그때 보호자세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의문의 남자가 아니지. CT부터 찍으면 안 되지. 혼수를 두기 시작하더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시큐리티 부를까요? 시큐리티는 내가 불러야 할 것 같은데 아주 멍청한 의사 둘이 환자 하나를 골로 보내고 있으니까. 도착 불과 5초 만에 그게 무슨 개? 환자의 상태를 자, 울파리 선생님들, 가슴에 멍 보이지? 혈압 개판에 의식 없는 원인 뭔지 감이 좀 잡혀? 이 방에 있는 그 어떤 의사들보다 심낭압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천천히 할 거니까 여기 초음파랑 스파이널 리를 준비해 주세요. 흉부외과 콜도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 사람 뭐야? 심낭압전이라는 걸 어떻게? 혈압이 떨어집니다. 뭐라도 해야 해. 뭐라도. 야, 그렇게 찌르면 환자 되죠. 왜냐하면 너 되게 창의적이란 얘기 많이 들을 것 같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려 드네. 그의 정체가 아까부터 자꾸 시비 거는데 대체 누굽니까? 외상수술 성공률 무려 58,000%에 빛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의사 백강혁. 오늘부터 이 병원 중증 외상팀 교수다. 백강혁이기 때문이었죠. 일주일 전 100억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대학교 병원이 중증 외상센터 가동 명목으로 받아간 게 100억이란 말입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부어도 김종훈 원장님, 그래서 그만큼 좋아졌습니까? 달라진 게 1도 없는 그것이 중증 외상센터의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제가 장관직에 임명되면서 걸었던 약속이 중증 외상센터 바로잡기였는데 지금 상황 좀 보세요. 이거 보세요.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저도 의사 출신이라 압니다. 돈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사명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야 많지만 그분들이 외상외과에 가도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이 분야를 개척해줄 의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론들이 난리치는 이유니까요. 그런데 그때 장관님, 제가 아주 우수한 외상 전문의를 한 명 알고 있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가 등장하지만 그래요? 그게 누굽니까? 백강혁이라고 무한대학교 출신인데 지금은 국제구호의사회 시리아팀 소속입니다. 이번엔 무한대요? 편견이라는 거대한 벽이 외과 의사한테 학벌이 중요한가요? 손이 중요하지. 백 선생은 시리아에서 외상이란 외상은 다 접한 노련한 외과 의사입니다. 이건 그 사람이 수술한 영상인데 보시고 괜찮으시다면 한국대병원에 초빙해서 팀을 꾸리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그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무한대라니. 그런 듣보잡 대학 나온 놈이 얼마나 대단하겠어? 하지만 의사의 본질인 메스. 강혁의 실력은 뭐야 이게? 원로제 뺨치는 장관의 벽을 메스 하나로 사람을 살려? 단번에 허물어버렸고 이게 가능해? 이놈 뭐야? 인간의 실력 맞아? 곧바로 한국대 중증외상센터 교수로 오늘부터 이 병원 중증 외상팀 교수다. 헤드헌팅 된 것이었죠. 그럼 오늘 온다던 교수님이 이어서 비켜. 외상외과 한다는 놈이 심낭천자도 못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재원의 조치가 전 학문 전공인데요. 미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학문? 근데 왜 응급실에 내려와 있어? 제가 팀 당직이라서요. 일반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에서 돌아가면서 한 명씩 당직이에요. 대한민국 최고라 불리는 한국대 중증외상센터의 현실이 돌아가면서라. 그냥 구색에나 맞춘다 이거군. 여실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야, 학문. 양재원입니다. 양재원. 난 쓸만한 사람만 이름으로 불러. 그러니까 넌 학문이다. 알았어? 이거나 잘 봐. 심낭을 찌를 땐 아까 네가 하던 것처럼 바늘을 수직으로 세우면 안 돼. 그럼 심낭도 뚫리겠지만 10중 8구 심장이 뚫린다고. 자이포이드 프로세스 좌측으로 45도. 딱 이렇게 찌르면 돼. 혈압이 돌아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환자 상처 봐봐. 혈압에 있는 상처를 훑었는데 피가 묻지 않는다. 이게 뭘 뜻하지? 저혈량성 쇼크. 그래, 심낭압전이 좀 더 급했던 거지. 저혈량성 쇼크가 없었던 건 아니야. 오직 환자를 살리는 것에만 집중하죠. 비장껍질만 다친 게 아니라 안쪽도 좀 다친 모양이야. 그럼 어쩌죠? 멘탈 나갔냐? 어쩌긴 뭘 어째? 끊게 수술 들어간다. 응급실 수술팀에 연락해. 네. 응급수술에 들어가지만 뭐? 수술? 그냥 다른 병원 보내면 안 돼? 그렇게 하기는 워낙 중환자라서요. 그 시작부터 나 오늘 오후 오프란 말이야. 이제 곧 퇴근이라고. 그럼 다른 선생님이라도.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무슨 다른 선생이야 새끼야. 그리고 수술 잡힐 것 같으면 미리미리 전화해서 준비하게 했어야지. 하지만 줘봐. 신장석 돌고 갈 강혁자는 레지던트 4년 차라 새끼야. 감이 없어. 너 언제 사람 될래? 아, 그거 쫑알쫑알 말 많네. 너 안 내려오냐? 지금 수술 안 하면 환자 죽는다고. 누구신지. 원큐에 그게 중요해? 넌 누구야? 누군데 당직이 처자고 있다가 전화를 받아? 서의단을 선사하며 아, 제가 어제 당직이라. 순식간에 핑계 대지 말고 빨리 내려와. 수술방 갔는데 너 거기 없으면 돼진다. 시스템을 정상화시켜버리죠. 이제 왔네? 너 마취과 맞지? 예, 아까 전화하셨던. 그래, 원래 같으면 내 손에 대줘야 하는데 환자 들어왔으니까 일단 개용술에 맞춰서 마취부터 해. 아, 예. 그렇게 항문 너는 배랑 가슴 전체 다 닦아. 드랩은 가슴하고 배를 그냥 한꺼번에 노출하고. 성질은 더러워도 백강혁 저 사람 실력은 진짜인 것 같아. 수술 시작한다. 상처 벌려.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되고 전기칼. 네. 항문 이 녀석 센스 있군. 내 코에 연기가 닿기도 전에 모조리 석션하고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복막 걸어서 당겨. 네, 찾았다. 비장 동맥줄기 중 하나가 잘렸네. 그러니 그렇게 피가 나지. 감탄하며 계속 이렇게 잘만 하면 이름으로 불러줄 수 있겠다. 아, 네. 이름 불리는 게 당연한 건데 왜 기뻐한 거야? 순조롭게 수술이 진행되고 있던 가운데 피가 스며 나오잖아. 이봐 마취과. 혈압 얼마지? 95입니다. 다시 한번 백급자가 95? 이 환자 저혈량 쇼크에 아직 피 완전히 못 잡았는데 그 정도면 너 설마 강심제 쓴 건 아니지? 웹툰에 긴장을 불어넣기 시작하죠. 아까 혈압이 60밖에 안 되길래요. 그는 심낭 압전으로 천장까지 한 환자한테 강심제 쓰면 다시 심낭 압전 올 수 있는 거 몰라? 환자를 위한 조치가 아닌 아, 좀 편하게 가보려 했더니 젠장을. 자신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혁은 레지던트 전화해서 다른 마취과 의사 불러.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리고 넌 그 사람 오면 여기서 꺼져. 네? 쓰레기를 방출해버리죠. 못 들었어? 꺼지라고. 난 제 몸 편해지자고 환자한테 해대는 짓 하는 새끼 의사라고 생각 안 하거든. 사람의 목숨을 걸고 수술실에 의사 아닌 놈이 있으면 되겠어? 촌각을 다투는 수술실에서 그의 행위는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시간, 방문! 저 새끼 때문에 시간 없어서 속도 낼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부지런히 따라와. 즉 골드나무를 방해하는 비장출혈 잡고 바로 가슴 수술 들어간다. 살인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강혁자는 최소 반나절은 걸리는 게 정상인 이 대수술을 다 됐다. 정확히 1시간 반 만에 아휴, 이 환자 가슴을 조금 더 세게 맞았으면 심낭 압전이 아니라 심장 파열로 왔겠어. 완벽하게 맞춰버리죠. 이제 겨우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빨리 끝나는 수술인가요? 불만이냐?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대단해서요. 당연하지. 누가 한 수술인데. 재수는 없었지만 백강혁 저 사람 속도, 기술, 판단력 그 실력만큼은 모든 게 다 지금껏 본 적 없는 엄청난 실력이야. 방법이 여지가 없는 최고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병원 교수로 오다니. 심지어 나 깜빡한 거 있다. 오늘 그의 첫 출근이자 오늘 교수 취임식 있는데 10분 전쯤 시작했을 거야. 외상외과 백강혁 교수님은 지금 즉시 대강당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셨습니까? 무려 복지부 장관까지 참석한 그의 임명식이 시작된 상황이었죠. 방송까지 나와요. 어서 가셔야죠. 허나 강혁에게 이는 환자 깨는 거 보고 갈 거야. 임명식 같이 쓸데없는 거 할 시간에 사람 구하는 게 낫지. 그저 허례허식일 뿐이었습니다. 항문 환자 깼다. 환자분 그야말로 여긴 병원이에요. 칼에 복부를 찔리고 가슴을 맞아 수술했고 잘 끝났습니다. 환자의 알겠으면 눈을 2번 깜빡여 보세요. 환자에 의한 잘했어요. 환자를 위한 이제 중환자 실로 갈 거라 다시 재울 거예요. 이따가 봐요. 참 의사 그 자체였죠. 그렇게 여기 대강당 맞아요? 뒤늦게 도착한 강혁은 어서 오시죠, 백강혁 교수님. 네, 원장님. 일단 사과부터 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외상외과 교수를 맡게 된 백강혁입니다. 이 구역에 원장님은 제가 오늘 늦었다고 사과하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미친 개가 들어왔음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원장은 왜 저런 놈을 초빙해 온 거야? 무한대 출신이라며? 꼴값 떠네. 더불어 저는 병원에 6시 반쯤 출근했습니다. 나름 부지런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왜 늦었어요? 장관님도 오신 중요한 자리에. 대한민국 최고로 불리는 이 한국대. 도착하자마자 중증 외상 환자가 실려오기에 최고병원 실력 좀 볼까 해서 응급실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관이더군요. 뭐 가관? 지금 가관이라고 했어? 미친 거 아니야? 외상에 배워본 적도 없어 보이는 의사들이 그렇게 성의 있게 사람 죽이려는 광경은 처음 봤거든요. 제대로 된 의사 따윈 없음을. 물어보니 외상외과가 아닌 다른 외과 전임의들이 돌아가며 당직을 서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 원인이 시스템도 개판이고 이러니 돌팔이 짓을 할 수밖에요. 한국대 시스템 자체에 있다는 것을 아무튼 사람 죽이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수술 하나 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늦었고 그래서 사과는 못하겠습니다. 만천하에 공표해버립니다. 제 취임 소감은 이상입니다. 그럼 이만 중환자실로 가야 했어. 저놈 자가 원장님 어떻게 저런 망나니 같은 놈을 들일 수가 있습니까? 누가 저딴 놈을 추천한 거예요? 나다 이 씹새끼야. 제가 추천했습니다. 아차 장관님이었지? 몇 분 뒤 중환자실. 누구시죠? 그 피리 부는 사나이는 환자 좀 보러 왔는데. 저희 병원에 외상외과가 없는데요. 딱 보니 업사원 같은데 돌아가세요. 뭐? 영업사원? 나 진짜 교수야. 환자 보러 왔다고. 철두철미한 간호사 서하나에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중환자실 앞에서. 환자 보러 왔는데 막으니까 그렇지. 입국컷을 당하고 있었죠. 환자 누구 보러 왔는데요? 이름 말해봐요. 아 미치겠네. 백 교수님 야 학문 마침 잘 왔다. 다행히 항문자의 도움으로 중환자실에 입성하지만 저 사람은 당신 뭐예요?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요? 이곳 수문자기 위용은 여긴 의료진만 들어오는 곳이라고요. 나가요. 내가 의료진이라고. 외상외과 백강혁. 우리 병원에 외상외과 없다니까. 사기를 치려면 공부라도 좀 하고 치시든가. 노이어 뺨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장난 그만하고 서하나 간호사 선생님 환자 어딨어? 심지어 문신? 하나의 상상력은 그러고 보니 이 사람이 찾는 환자 두폭이라던데 이 인간도? 그럼 설마 살해를 실패해서 다시 죽이러 온 건가? 꼭 봉준호급이었죠. 저기 있네. 환자분. 안돼. 그렇게 이거 안 놔? 가쁜 UFC가 펼쳐지고 내가 놓으면 저 환자 죽일 거잖아. 그게 뭔 개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또 다른 오해와 함께 이 병원에 오늘 처음 오셨는데 서하나 선생님과 언제 그런 사이가? 한문 오해하지 마.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이분 조폭 아니에요. 오늘부로 외상외과 교수로 오신 백강혁 교수님이세요. 정말 교수님이라고요?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오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살다 조폭 소린 처음 듣네. 내가 보기엔 그쪽이 더 조폭 같은데. 그리고 이는 우리 루피처에겐 그래도 뭐 오히려 동료의 향기가 나는 환자 지키려는 용기는 높게 봐주지. 감사합니다. 커여운 에피소드일 뿐이었죠. 이 환자 30분 단위로 활력 증후 보고해. 네. 그런데 그때 교수님 지금 헬기 도착했답니다. 두 사람이 그래 가자. 헬기? 가쁜 헬기를 탄다. 사실 30분 전 지금 환자 발생했다고 전화가 왔는데요. 북한산 등산로에 사람이 굴러떨어졌는데 구조대원 말로는 손상이 상당해서 이쪽으로 올 때까지 살 수 있을진 모르겠다고. 이동이 불가한 환자가 발생하자 그럼 우리가 가야지. 헬기 여기로 오라고 해. 그 편견 없는 창의력이 헬기에서부터 처치하면 살릴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갈 거야. 네? 오직 환자만을 위한 생각이 발동된 결과였죠. 교수님 저 헬기 처음 타봐요. 누구나 처음은 있어. 자 얼른 타. 그런데 헬기를 많이 타보신 것 같네요. 마치 이 정도는 보통 아닌가요? 일상 있는 일인 것처럼 자연스레 헬기에 탑승하고 보통은 저렇죠. 항문 너 이래가지고 환자 구할 수 있겠냐? 제가 고소공포증이죠. 심지어 더 이상 접근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안개가 너무 심해요. 현재 환자 상황은 어떤가? 환자맥이 잡히긴 하는데 힘이 없고 의식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뭐라도 안 하면 환자 죽어요. 환자가 위급해지자 방금 들었죠? 접근해야겠는데? 네? 그러다 우리도 다 죽어요. 아니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뭘요? 본인이 직접 운전. 기장님 좀 나와봐요. 미쳤습니까? 무슨 짓이에요? 크루즈에 빙의해버립니다. 그야말로 이럴 수가. 구조 요청 지점 수직 상공 10m잖아. 외상 센터를 위해 태어난 불가능한 항로를 이렇게 쉽게? 홈투비 차민지 같았죠. 부장님 이제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예. 어원이 벙벙한 가운데 항문 이리 와. 네? 뭐 하시려고요? 활용정점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자 그럼 우리 먼저 내려갑니다. 이번엔 강철기대까지 찍어버립니다. 저 사람 의사는 맞는 거지? 이어서 항문 빨리 따라와. 환자 봐야지. 도착하자마자 항문 청진기 내놔. 환자의 상태부터 체크하기 시작하죠. 우측 폐상부에서 호흡음이 아예 없으면 뭐지 항문? 아니 긴장성 기흉입니다. 그래 그럼 뭐 해야지? 그 와중에 제자 교육까지 하는 천자요. 맞아 이제 환자 잡고 있어. 일석이조친 자리였습니다. 긴장성 기흉. 그렇게 그리고 다음은 5초 동공축소라 게다가 유두 부종. 10초 유두 부종이라고요? 그래 아주 심각해. 단 15초 만에 진단을 내린 그는 그럼 당장 감압수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헬기. 또다시 헬기에서 환자 머리를 열 거야. 서둘러. 모험무한 짓을 이어가기 시작하죠. 여기서 병원까지 가려면 최소 15분. 착륙하고 수술 잡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15분. 하지만 그럼 벌써 30분이야. 그의 모든 결정은 최소한 여기서 뚜껑이라도 따야 해.
뚜껑이라뇨? 뚝배기. 현재 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닥치고 머리나 1mm로 밀어놔. 난 기관절개 할 테니. 유일한 경우의 수이자 잠시만요. 여기서 수술을 하겠단 말씀입니까? 단 1mm의 오차도 없는 유두 부종이 심해지고 있어요. 당장 머리라도 안 열면 시신을 운반하는 꼴이 될 겁니다.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이제 머리 열 거야. 베타딘 부어 소독하고 두피 당겨. 이런 환경에서 수술을 한다니 믿어지지 않는군. 백강혁 이 사람 결단력과 행동력이 정말 대단해. 그렇게 마취하고 근막까진 절개했지만 구멍은 어떻게 내죠? 여긴 드릴이 없는데. 이가 없으면 드릴이 있어야 뼈를 뚫냐? 잇몸으로 그건 성형외과에서 주로 쓰는. 설마 그걸로 머리를? 그것도 매 순간 쫑알대지 말고 머리 꽉 잡아. 흔들리면 모양 예쁘게 안 나와. 온 힘을 다해 럭친다. 수술에 나서죠. 30분 뒤 중환자실에서 헬기 어쩌고 하더니 정말 헬기로 환자를 이송해왔어. 이런 광경은 이 병원 간호사 생활 5년 동안 한 번도 못 봤... 그렇게 또 한 명의 생명을 살리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머리가... 설명할 시간 없어. 그것 또한 임실원병이었기에 빨리 수술실 열어둬. 마취과는 연락했어? 여전히 한시가 급한 가운데 아 그게 마취과 당직의 황선우 선생님이 연락이 안 돼요. 아직 오프까지는 시간 남았는데. 모든 수술의 선행 조건 황선우? 그 쓰레기는 어차피 있어도 쓸모없어. 다른 마취과 의사는? 주의가 필요해집니다. 제가 마취과 박경원 선생님한테 부탁드려볼게요. 너는 환자 머리나 잘 누르고 있어. 전화 내가 할 테니까. 교수님 하지 마세요. 네, 마취통증의학과 4년차 박경원입니다. 여기 응급수술실인데 급한 환자 있으니까 지금 좀 내려와요. 네. 당장 수술해야 하니까 내려오시라고. 허나 때론 그게 부탁이에요? 협박이에요? 이리 줘보세요. 박경원 선생님, 저 서하나 간호사예요. 황선우 선생님이 연락이 안 되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잎이 바람을 이기는 법이었죠. 교수님 보셨죠? 부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녀를 동료로 삼아야 할 이유가 그래. 그럼 앞으로도 부탁은 조폭이 하는 걸로 하자. 조폭이라뇨? 저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정립된 셈이었습니다. 학문보단 낫네요. 조폭도 어서 수술 준비나 해. 네? 내 옆에서 보조하라고. 네, 교수님. 그리고 이 환자 어떻게 다친 거죠? 굴러 떨어졌어. 높이는 대략 5m. 혈압이 50에 30. 원인은 뇌압 상승인가요? 그래. 그럼 일단 레미펜타닐을 케타민으로 마취 걸겠습니다. 아주 똘똘하게 일하는 걸 보니 혈압이 너무 떨어지면 승합제도 사용할게요. 괜찮겠죠? 이 녀석도 나중에 루피저에 의해 박경원. 얜 황선우 그놈이랑 다르게 빠릿빠릿하니 괜찮네. 동료가 될 확률 58,000%였죠. 이번엔 또 어떤 걸 보여주실까? 백강혁 교수님. 이어서 수술 시작한다. 메스.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되고 전기칼 파워 20으로. 혹시나 미쳤다. 이렇게 근막을 빠르고 쉽게 발라내다니.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됐고 이제 드릴. 미친 수술 실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진동이 장난 아닐 텐데. 안쪽에 혈관이 있으면 어쩌려고 저렇게 과감하지? 자, 구멍 한 개 뚫었고 다음. 어라? 피가 안 나네요? 혹시 지혈을 하면서 뚫는 겁니까? 비록 몽키 알아봤네. 아주 개눈깔은 아니구나. 당연히 지혈하면서 뚫는 거지. 운이 좋아서 피가 안 났겠냐? 싸가지도 세계 챔피언이었지만 어떻게 하신 겁니까? 커팅 드릴을 거꾸로 돌리면 깎는 게 아니라 뭉개는 용도가 되지. 그렇게 하면 혈관은 잘리겠지만 근처뼈가 뭉개지면서 작은 혈관들은 그대로 뼈가루로 인해 막히게 돼. 그 실력 하나로 아! 마취과 선생, 혈압 얼마지? 70에 50입니다. 승합제도 안 썼는데 혈압이 안정적이에요. 모든 것이 용서되는 오케이. 항문 이제 폐로 가자. 이런 부서진 갈비뼈가 폐를 다 찢어놨군. 옹악할 만한 상처가 아니야. 중엽은 그나마 괜찮고 우하엽은 다 망가졌어. 하엽 결제술로 끝낸다. 마성의 남자이자 실 2개 더 필요해. 네. 단언컨대 대단해. 기관지 정맥을 손 감각만으로 찾아내다니. 박불가 최고의 의사였죠. 나도 외상외과를 전공하면 저렇게 될 수 있나? 심지어 이것은 항문 이 녀석 내 수술을 보고 넘어왔군. 모두 루피저의 설계였습니다. 그럼 노예 하나 획득인가? 야 항문, 너 내년엔 어디로 가냐? 압도적인 실력을 선으로 보여준 뒤 항문외과 1년 더 할까 생각 중이었습니다. 설마 그냥 대학병원에 있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있는 건 아니지? 교수들이 네 인생 책임져 줄 것 같냐? 재혼의 우울한 미래를 기반으로 네 선배들 떠올려 봐라. 그럼 답 나오지. 오펜하이머 뺨치는 핵폭탄을 갈기며 하긴 논문 기계 선배도 수술 잘해서 재봉틀이라 불리던 선배도 떠나고 떠나갔지. 별 이유 없이 거기 있을 생각이었으면 좋은 자리 추천해줄게. 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죠. 어떤 자리인데요? 외상외과 펠로우. 마침 내년에 자리가 비거든. 한 5년 배우면 내 반의 반은 할 수 있을걸? 외상외과? 그리고 그것은 어제만 했더라도 그런 제의를 누군가에게 들었다면 단칼에 거절했겠지만 백 교수님이 오시고 하루도 채 안 된 시간 동안 배운 밀도는 한 달을 뛰어넘었어. 정확하게 먹혀들기 시작합니다. 하루카트지가 백 교수, 아까는 참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못 나눴군. 강력은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죠. 한번 칼을 뽑았으니 교수님 담당 펠로우 중에 양재원이라고 있던데. 재빨리 깍두기를 담그기 위함이었습니다. 재원이 참 열심히 하는 친구지. 설마 내 제자를? 예. 그런데 그때 잠깐만요. 양반은 못 되는 학문이 등장하고 뭐
하는 건가 자네? 녹화하는 법 잊었어? 제가 당직 도중 두 번 백 교수님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상외과 올 생각이 없냐고 하셔서요. 뭐? 역시 예상했던 대로 내 제자를 탐냈어. 가쁜 학문쟁 탈전이 시작되죠. 백 교수, 이 친구는 벌써 학문외과에서 1년을 지냈어. 기초적인 건 다 배웠고 내년부터는 관련 논문 쓰고 해서 교수 될 사람이라고. 어디 교수요? 알려줄 곳이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순진한 소리 하지 말게. 교수라는 게 어디 꽂아준다고 되는 건가? 자리가 났을 때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 지리고 오지는 젠틀랠리가 계속되던 중 그런 준비는 저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재원 선생은 아마 저 빼고는 한국 최고의 외상외과의가 될 수 있을걸요? 저 사람한테 배우면 진짜 그렇게 될지도 몰라. 잠깐 아니지. 이렇게 1년 내내 산다면 되지 않을까? 결국 그 화살은 이럴 게 아니라 양재원 선생이 선택할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그래, 그럼 백 교수 말대로 여기서 딱 정하도록 하지. 그 자체가 자네 뭐 하고 싶어? 외상외과야 아니면 학문외과야? 그게 재원에게 주어집니다. 스펙으론 한유림 교수님과 비교 불가지만 실력은 백 교수님이 훨씬 위일 거야. 저는 그런데 그때 됐어. 너처럼 이것저것 간 보는 놈은 사람 못 살려.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환자 놓쳐버리거든. 강력의 지리는 밀당 스킬이 발동되고 잠깐만요. 제가 외상외과로 가면 뭘 해줄 수 있는데요? 난 교수 자리 마련해줄 능력은 없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외상외과에 가면 정말로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58,000% 팩트에 기반한 네가 오면 오늘 같은 일 질리도록 하게 될 거야. 그러다 보면 그의 말, 언젠가는 너도 혼자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겠지. 그의 진심에 재원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하며 저는 결국 외상외과에 가겠습니다. 외상외과를 선택하게 되죠. 야, 너 돌았어? 안 돼. 이제 와서 네 후임은 어떻게 구하라고? 그렇게 아까 분명히 얘 결정에 맡기자고 한 것 같은데요? 새로운 적과 그만 더듬거리세요. 우린 이만 갑니다. 외상외과는 좀 바빠서요. 든든한 동료가 동시에 생기는 참, 그리고 그 찻잔 말인데 그거 짝퉁이에요. 한나라는 그런 색깔 없었어. 운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백강혁이랑 잘해봐라. 헐, 이게 뭐야? 양재원 선생 큰일 났네. 혹시 한유림 과장님한테 뭐 잘못했나? 안 그럼 이게 말이 돼? 허나 그의 선택은 뭐라고 보냈기에 그래? 지금부터 365일 24시간 중증 외상센터 당직 네가 다 선다고. 상상을 초월하는 당직을 내가 다 선다고? 잔혹한 현실로 치환되었죠. 너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도 가서 빌어. 빌어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 너 당직 그렇게 서면 죽는다고. 재수없게 누가 죽는다는 소리를 해. 뭔데? 교수님, 예지원은 새로운 든든한 뒷배, 무슨 일이야? 한유림 교수님께서 저보고 중증 외상센터 당직을 하루도 빠짐없이 다 서라고 했답니다. 어쩌죠? 강혁에게 도움을 요청. 그게 뭐? 아니 당직을 365일 서라고 공지하셨다니까요. 자고로 중증 외상센터엔 이봐 학문, 네가 선택한 외상외과는 오픈화 당직 따위의 구분 따윈 원래 365일 당직인 거야. 존재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한국에서는 의사 혼자 365일 24시간 모든 환자를 받아내야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거라고. 그리고 학문 너는 아직 주제를 모르는 것 같아. 그 당직 내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는 그들의 끈끈함 또한 너 혼자 서게 두지 않아. 다른 부서와는 격이 달랐죠. 매일 답장 보내. 잘 알겠다고, 열심히 서겠다고. 하지만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호는 아직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나는 새로 선택한 이 길이 백강혁 교수님과 함께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지쳐서 나가떨어지지 않을 거란 자신이 생겼다. 하지만 진짜 지옥으로 가는 막상 겪어보니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네, 양재원입니다. 중증 외상센터 선생님, 저 서하나인데요. 또 교통사고예요. 곧 119 도착하니 빨리 오셔야 해요. AKA 지옥. 예, 알겠습니다. 응급수술 마치고 잠든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지켜지지 않는 것도 문제였지만 교수님, 죄송하지만 일어나셔야. 뭐래? 환자 왔대? 그를 가장 미치게 하는 점은 벌써 일어나셨네요. 교통사고 환자인데 119에서 데리고 오고 있답니다. 그럼 어서 가자. 훨씬 더 지독한 스케줄을 겪고 있는 선임이 우와, 이 인간 뭐야? 체력이 어떻길래 피곤한 기색이 하나 없냐? 괴물인가? 너무나 멀쩡하던 것이었죠. 안 뛰냐? 외상외과 온 지 열흘이나 됐는데도 맨날 교수가 앞장서게 하고. 되질래? 죄송합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로지 오래 살려면 뛰어야 해. 그래야 환자도 많이 살리지. 환자. 조폭, 사고 어떻게 난 거야? 영동대교에서 덤프트럭이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앞선 차들과 연쇄 추돌 사고가 났어요. 3명은 혼수 상태, 덤프트럭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 환자는 최소 3에서 최대 4시군. 또 환자였습니다. 응급의학과 손 남는 레지던트랑 인턴들 준비시켜. 네, 게다가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힘들다고 투덜대기엔 이곳은 젠장, 배가 잔뜩 부풀었어. 복강 내 출혈이 이렇게 심하다니. 사람의 생사가 오고 가는 항문 빨리 환자 옮기고 조폭이랑 수술 준비해. 교수님, 환자 한 명 더 들어옵니다. 전쟁터 그 자체였죠. 다리 쪽을 차에 밟힌 것 같은데. 가해줘봐. 좌측뼈는 부러졌고 양쪽 모두 괴사성 근막염으로 진행 중이야. 교수님, 수술 준비됐습니다. 항문한테 여기 응급처치하고 곧 간다고 해. 선생님, 기도 확보됐습니다. 마취 부탁드려요. 그런데 그때 아, 예. 하필 이런 때 황선우 저 사람이라니. 오늘도 어김없는 자, 어디 보자. 영원한 패급이 저 선생님, 조금만 빨리 해주시겠어요? 지금 아무 검사도 없이 환자 마취하라 하는 것도 뭐한데 재촉까지 하는 겁니까? 되도 않는 갑질을 하기 시작하고 마치카쌤, 지금 환자 상태 안 보여요? 벌써 혈액만 4팩째라고요. 이러다 환자 사망하면 책임질 거예요? 이게 어디다 대고 이게라고? 말 다 했어? 미쳤냐? 어디서 반말이야? 잠깐만요. 말로예요, 말로.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아니, 일단 저 간호사 이름이랑 소속부터 알려줘요. 내일 과장님 통해서 정식으로. 이름 조폭 소속 백강영의 중증외상센터다. 어쩔래? 정상화의 신이 등장합니다. 환자 앞에서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 아가리 닥치고 당장 마취라 걸어. 그의 패왕색 또한 네, 당장 마취하겠습니다. 루피 뺨치는 수준이었죠. 넌 오늘 수술 또 개판 치면 나한테 사망 선고받게 될 줄 알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폭, 내가 조폭이라고 부른다고 아무거나 싸우지 마. 네? 싸움은 윗사람이 하는 거야. 참된 선임이었습니다. 넌 그냥 시킨 일만 잘하면 돼. 네. 그렇게 상부 장갑막 동맥이 잘렸던 거였어. 항문, 넌 보이는 거 싹 찢어. 58,000번째 수술이 시작됐는데 저 교수님, 여긴 어쩌죠? 이걸 다 지질 순 없는데. 환자의 상태는 젠장, 안경화에 파열까지 됐잖아. 사실상 이건 80%는 절제해야 출혈을 완전히 막을 수 있어. 사망에 가까웠죠. 저 그러고 환자가 살 수 있나요? 그리고 희박하지. 유일한 생존법은 장기 기증만 받을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잠기 기증뿐이었습니다. 아까 입원 환자 중에 뇌사 환자 떴다고 들었어요. 뭐? 그럼 당장 연락해. 그렇게 이시계과 강창수입니다. 선생님, 저 외상외과 양재원입니다. 저 지금 환자 중에 급하게 간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데 혹시 가능할까 해서요. 신락 같은 희망을 뇌사 환자 뜬 거 맞죠? 이식외과에 전해보지만 네, 그렇기는 한데 보호자분이 오신다고 하고는 연락 두절돼서 지금 수소문하는 상황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그럼 보호자 집이라도 찾아가서 빨리 동의 구해와요. 순탄한 법이 없었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뭐고 사람 살려야 할 거 아니야. 백강혁 교수님, 아니 수술 중이신 환자 신원 파악돼서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말해봐. 이기영, 35세 남성입니다. 잠깐, 이기용이라고요? 네, 지금 환자분 성함이 이기영입니다. 왜 그러시죠? 꼴대로 꼬인 운명의 실타래가 이럴 수가. 뇌사자분 보호자 성함이랑 거기 환자분 성함이 같아서요. 네? 그럼 이 환자가 뇌사자의 가족?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그럼 혹시 이기영 환자분 혼자 다치신 겁니까? 다른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이혜영 씨라고? 아까 같이 실려오신 분 성함이 이혜영입니다. 그분도 크게 다치셨어요. 이혜영 씨도요? 하필 뇌사자가 된 고인을 만나기 위해 오던 보호자들이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다니. 모두가 패닉에 빠진 가운데 이봐, 그럼 친족 간 이식으로 진행하지. 지금 이기영 씨는 간이 없으면 죽어. 뇌사자 혈액형 A형 맞아? 유일하게 또렷한 한 사람 네, 맞습니다. 하지만 보호자 동의 없는 이식은 불법. 이놈의 불법. 또형만이 이러다가 다 죽는다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말고 진행해. 혼자 할 수 있는 최선을 알겠습니다. 염치 없지만 녹음된 통화 내용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럼 우리 쪽에서 간대로 올라가야 하나? 지체 없이 이행한다. 네, 신장, 각막, 심장, 폐는 예정되어 있던 순서대로 연락 돌리겠습니다. 그에게 있어 신장은 남겨도 이혜영 환자 신장 기능이 없어서 그 환자도 이식해야 돼. 혈액형은 같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에게 있어 좋아, 이제 간 생겼으니까 이건 떼자. 좋다뇨? 교수님은 이 상황이 안타깝지도 않으세요? 진짜 위로는 죽을 뻔한 사람 살릴 방안이 생겼으니 당연히 좋은 일 아니야? 말과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닌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럼 토달지 마. 행동으로서 이 사람들 반드시 살려서 고인 편히 가시게 할 테니. 살려냄으로써 보여주는 것이었죠. 잠깐 목념하고 시작하죠. 자, 다 됐고. 네? 1초밖에. 그리고 아들 살리는 거니까 짧아도 이해할 거야. 진심이 담긴 그의 의술은 다 됐어. 무려 간을 떼서 어이 조포. 교수님! 인턴 안 때리고 잘 있었어? 당연하죠. 근데 수술 시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은데 벌써 간 떼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당연하지. 이식 수술은 신속이 생명이라고. 이식까지 해야 하는 대수술을 이거 봐, 이혈관 당겨야지. 아, 죄송합니다. 됐고, 잘 당기기나 해. 이제 마무리한다. 30분도 안 돼서 간의 모든 부위가 다 연결됐어. 고작 30분 만에 해치워버리는 기염을 보여준다.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서하나 선생님, 잘 부탁해요. 네, 걱정 마세요. 대수술이 끝나고 이제 좀 쉴 수. 항문 뭐해? 빨리 따라와. 교수님 어디 가세요? 아직 그들의 의문은 어디 가긴. 아까 환자 하나 더 있었잖아. 이혜영 씨. 아, 끝나지 않았죠.
없어요. 여기 없네요. 이봐, 여기 있던 환자 어디 간지 알아? 이혜영님이라고. 강력에게 있어. 아, 그 환자분 정형외과 쪽에 노티가 돼서 본관 쪽 19번 수술실로 갔습니다. 19번이면 18번 뇌사자 환자분 옆 수술방? 항문 가자. 한 번 맡은 환자는 네? 근데 이미 정형외과로 넘어갔으니 저희 환자 아닌... 미친 소리 하고 있어. 그 환자는 중증 외상 환자야 아니야? 영원한 자신의 환자이자 맞습니다. 그럼 우리 환자지. 끝까지 책임져야 할 말 말고 따라와. 자신의 의무였습니다. 야, 이거 엉망이구만. 한쪽 다리가 이렇게 박살나버리다니. 외상외과 백강혁입니다. 제 환자 수술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백강혁? 한유림 교수님이 귀가 닳도록 욕하던... 수술은 잘 되고 있냐고 물었는데요. 보면 몰라요? 수술이 잘 될 리 있겠습니까? 다리뼈가 다 작살났는데. 비록 아, 그러니까 수술은 잘 못한다는 말씀이시구나. 그 어딜 가도 내가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이 환자가 너무 어렵다고. 대학 교수식이나 돼서 환자 팽배되는 건 좀 추하네. 갈등을 일으키는 뭐? 추해? 이 새끼가. 본드로 트러블 메이커였지만 강 교수님 고정하세요. 이번에 또 사람 치시면 과장님이 그냥 안 넘어가실 거예요. 바빠 죽겠으니까 시비 걸려고 온 거면 빨리 나가요. 크레아틴이 엄청 뛰었네. 역시나 그 실력만큼은 간호사 선생님, 여기 아이유가 어떻게 되지? 지금 수액과 수혈 모두 합치면 2리터 가량 되는데 소변은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역시 신장 기능이 아예 없군. 모두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백광욱 교수님 무슨 일로? 그리고 그 와중에도 이혜영 환자분 플랜이 궁금해서요. 수술 끝나면 그냥 투석하면서 계속 지켜보실 건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나 해서요. 명불 루피다운 네, 투석하면서 랩 경과 보려고 합니다. 김선웅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외상 환자가 급성 신부전이 동반되는 경우 사망률이 너무 높아요. 그렇게 보다간 환자 죽습니다. 갑벽한 동료 빌드업을 통해 그건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방법이 없어요. 갑자기 어디서 신장을 구해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미 신장은 확보해 놨습니다. 네? 제가 바로 이식할 테니까 수술실에서 투석 진행해 주시죠. 자신의 바운더리를 넓혀가고 있었죠. 자, 항문 환자 앞에서 졸지 마.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제 모두가 한계인 상황 속에서 30분 안에 끝내줄게. 1시간 쉬고 외래 가자고. 그는 또다시 30분? 신장 이식 수술을 30분 만에 끝낸다니. 정말. 한계를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매듭에 너무 붙여서 자르지 말고 집중해. 네. 항문 이제 클램프 풀어. 아니, 너무 빨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대강 수술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신장을 어디서 다시 구해올 수도 없는데. 대강? 대강이라고? 제대로 보고 이야기하시지? 클램프 풀었습니다. 그 자신감의 원천은 안돼, 그러면 피 분수가... 말도 안 돼. 피가 하나도 안 새고 신장으로 흘러가잖아. 인간계를 초월한 실력에서 기반된 잘 봤지? 완벽에 근거하고 있었죠. 내 수술에 대강은 없어. 절대. 그렇게 오늘도 모두를 살린 강혁은 자, 옮김하자. 아까 인마, 아깐 약식으로 짧게 했잖아.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다하고 백 교수님, 원래 같으면 보호자분들께도 일정 금액을 전달하고 장지까지 가는데 도울 사람도 보내드려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규정에 없어서요. 그럼 일단 시신은 영안실에 두죠. 그게 안치에는 비용이 따로 발생하는데요. 지금 상황으론 비용 처리가 정 어려우면 나한테 청구하고 고인은 영안실로 보내요. 이기영, 이혜영씨 깨어날 때까지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장례 비용까지 처리한 후에야 네? 교수님께요? 항문, 이제 가서 좀 자자. 하루를 마감합니다. 네, 교수님. 허나치올레기 몸이 너무 힘들고 무거워서 오직 책임감이란 단어로 버티기엔 침대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너무나 무거운 스케줄이었죠. 야, 일어나! 뭐지? 눈 감았다 뜬 것 같은데. 넌 어떻게 맨날 나보다 늦냐? 그런데 이 괴물은 잠은 좀 주무셨어요? 1시간 정도? 정말 로봇인가요? 1시간이요? 교수님, 그러다 진짜 죽어요. 위에다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하세요. 아니 사실 내가 당직 안 서면 진짜 죽는 사람이 나와. 어쩔 수 없어. 밑에 쓸만한 애들 좀 키워두면 좀 나아지겠지. 이물고 티를 내지 않는 중이었죠. 감사합니다. 그때 헬기로 구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정말 감사해요. 그럼 쾌차한 기념으로 사진 한번 찍으시죠. 사진이요? 네, 그러죠. 하나, 둘, 셋.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겠다는 그러고 보니 환자 사진이 많네요. 그걸 왜 찍어서 남기시는 거예요? 숭고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거라도 없으면 외상외과 하는 걸 버티기 어렵거든. 강인한 정신력이었습니다. 황문, 교수님, 이거 얼른 먹고 중환자실 가자. 가서 처방 봐주고 오늘은 쉴 수 있으면 좀 쉬자고. 정말 쉴 수 있어요? 우와. 그래, 얼른 먹어. 그렇게 조포, 감염 관리는 철저하게 잘하고 있지? 네, 물론이죠. 소수정의 팀이잖아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숨을 돌리고 있던 그때 백 교수 여기 있지. 백 교수. 새로운 소란이 피어나죠. 에? 뭔데 저래? 겨우 그런 것 때문에 신성한 중환자실에서 소리친 겁니까? 다름 아닌
매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과별 진료비 정산표의 외상외과 적자가 지난 2주 사이에 벌써 3억이 넘어요. 전 때문이었습니다. 3억? 3억 정도면 나라에서 보조받은 금액으로 충당 가능한 거 아닙니까? 중증외상센터 활성화시키려고 복지부에서 이미 100억 지원받은 데다 앞으로 4년간 200억을 더 지원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건 센터 시설 보수와 장비 구매에 들어갈 돈이지 이런 식으로 적자 메우려는 돈이 아닙니다. 병원의 자본주의에 입각한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닐 텐데 여기서 제가 오기 전에 진짜 중증외상 환자를 살려낸 일이 있어요? 지저분하고 저렴한 논리와 이 중증외상센터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 좀 보세요. 저긴 흉부외과 환자, 여긴 내과 환자. 환자가 다 같은 환자지 뭘 구분을 하고 그래? 아니죠. 중증외상 환자를 살리겠다고 받은 돈이니까 당연히 구분해야지.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건 일종의 사기입니다. 강에게 투명한 가치관이 사기라니 이 사람이 이거 정말 심평원에 우리 병원이 찍혀서 기획실사라도 당하면 3억이 아니라 수십억 아니 수백억이 날아갈 수도 있다고.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어쨌거나 중증외상센터에서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서는 아무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적으로 쓴 게 아니라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발생한 거니까. 그야말로 기조실장님 이대로 가다간 그래요. 이대로 가면 내 차기 원장 자리는 물론이고 한 교수가 기조실장이 되는 건 물 건너 가는 거라고. 방법을 강구해봐요. 뭐든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권력을 향한 야망과 야, 우리가 치료할 때 원칙에서 벗어난 적 있냐? 아니요. 없습니다. 강에게 원칙과 소신이 모든 치료는 근거가 있고 그로 인해서 환자가 살았어. 평행선을 달리며 오늘만 해도 너랑 첫날 봤던 환자 둘이 멀쩡히 걸어서 내 외래에 왔다고. 훗날 거대한 사건이 발생할 것을 그러니까 적자 같은 그딴 개소리는 신경 쓰지 말고 주눅 들지도 마. 의사가 사람 살리는 거 잘못 아니야. 네. 확실하게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야 학문, 오늘 저녁은 나가서 먹을 거 하는데 어때? 조폭 오프인데 집이 병원 앞이라니까 불러서 같이 먹자. 중증외상센터 인원 부족으로 중환자실 수술실로 가며 고생하는데 밥이라도 먹여야지. 1시간 뒤 어이 조폭. 간만에 여가 시간을 갖게 된 세 사람. 여기 엄청 비싼 곳인데 정말 저녁 사주시는 거예요? 응, 맛집인 것 같더라고. 맛집이라뇨? 여긴 최고의 셰프들이 있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그래? 그럼 맛집 맞겠네. 스페셜 코스로 3개 주세요. 중간에 나가야 할 수도 있으니 한 번에 다 갖다 줘요. 우리 강역좌가 그런데 교수님 이렇게 비싼 거 막 드셔도 돼요? 우리 과는 인센티브도 없는데. 나 돈 많아. 이 정도야 뭐. 알고 보니 싹금수저였던 걸까요? 설마 엄청난 금수저? 부모님이 부자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뭐라도 교수님에 대해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너무 신비주의만 고수하지 마시고. 사실은 어머니는 아주 어릴 적에 돌아가셔서 기억이 없고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이셨는데 집안 형편은 그리 좋지 못했어. 풍족한 건 정반대의 삶에서 내게 풍족하게는 못해줘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늘 애쓰셨지. 참 좋은 분이셨어. 다른 풍족함을 주던 아버지. 내가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쯤 아버지와 같이 집에 들어가려고 미화 작업하시는 곳으로 갔는데 어떤 버스 앞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고 그리고 그들 사이로 버스에 치인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 한순간의 비극이 난 아버지를 구급차에 태우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지. 지금의 그를 만든 것이었죠. 그런데 가는 병원마다 응급실 자리가 없다. 그때 느꼈던 작은 병원이라 치료가 안 된다. 형언할 수 없는 절망과 이런저런 이유로 아버지를 받지 않았어.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고 무기력 결국 사고 난 지 1시간 만에 겨우 도착한 병원에서 수술 중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분노를 자양분 삼아 교수님께 그런 슬픈 사연이 있을 줄이야. 그래서 그렇게 환자들을 범접할 수 없는 뭐 지금 환자들은 복 받았지. 나 같은 외상외과 의사가 있으니 살 확률이 확 올라갔잖아. 안 그래? 그럼요. 커다란 나무가 된 그였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역시 이런 과거 이야기보다는 내가 돈이 왜 많은지 그게 더 궁금하겠지. 이건 비밀이라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 오, 저 비밀 얘기 완전 좋아하는데. 이 문신하고 관련이 있어. 심지어 그거 진짜 궁금했어요. 저도요. 문신에는 의사 본 건 처음이라. 시리아에서 국제구호 의사회 활동하실 때 하신 거구나. 아니 사실 국제 구호 의사회가 아니라 강력의 근본은 블랙워터스에 있었어. 블랙워터스였죠. 네? 블랙워터스요? 그게 뭔데요? 세계 최고의 민간 군사 기업이에요. 용병들도 최고지만 블랙워터스가 유명한 또 하나의 이유는 전투 시에도 투입 가능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사들을 보유하고 있어서죠. 그래서 헬기 조종에 레펠도 막 타셨던 거구나. 그가 모든 걸 잘할 수밖에 없었던 오, 그럼 거기서 돈 버신 거예요? 많이 주나 봐요. 목숨값인데 많이 주지. 돈 걱정 안 할 정도는 있어. 지리는 시크릿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말했듯 비밀이다. 병원 사람들 알아봤자 귀찮아지기만 할 테니 말이야. 그렇게 네. 누군가의 인생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요즘 들어 생각한 건데 학문 말이야. 이제 외상외과 팀원이 된 지 좀 됐는데 계속 학문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해. 그렇지? 우리 학문좌의 네, 그거 좀 심해요. 그냥 이름 불러주세요. 양재원 선생님 이름도 까먹겠다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어. 뭐라고 불러야 좋을지. 뭔데요? 노예 어때? 노예. 승급까지 이뤄지며
노예라뇨. 농담이시죠? 농담일 거야. 서로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죠. 농담 아닌데? 노예 뜻도 좋아. 의료 노예. 환자들을 위해 몸 불살라서 일하는 노예. 학문이나 노예보다는 조폭이 나은 건가? 노예, 우리 전화 오면 당장 나가야 하는데 왜 안 먹고 있어? 어서 먹어. 아, 네. 그리고 며칠 뒤 한국대학교 병원 예산회의? 예산회의요? 이건 꼭 가셔야 해요. 외상외과는 백 교수님 한 분뿐이니 곧 외상외과 과장 되실 거잖아요. 어쩌면 연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는데 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 충원 인력 같은 게 여기서 다 결정돼요. 오호. 근데 아마 교수님 레벨에서는 발언권도 없을 거예요. 과장들이랑 보직 교수들 잔치라고 들었어요. 그냥 가서 원래 배정된 예산만이라도 지키세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다 받아야지. 강혁의 자신감과는 달리 그러긴 쉽지 않을걸요? 그 시작부터 다들 앉으시죠. 우선 지금까지의 결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부탁드리죠. 결산 보고? 그가 상상했던 회의와는 우리 한국대학교 병원이 올해 100억 흑자를 돌파했습니다. 수익률 부동의 1위는 장례식장, 총 딴판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그리고 4위는 신경외과입니다. 신경외과 과장님께서 감마나이프 수술 명의로 선정되시면서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식당과 비슷합니다. 대단하군요. 식당과 비슷할 정도라니. 다음은 정형외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흑자는 오직 수익만이 작대가 되어 자, 그럼 이제 적자는 어떻게 됩니까? 흉부외과 지금까지 3억 4,200만 원가량 적자입니다. 선방하셨네. 뭐 할 수 없죠. 흉부외과는. 화의 역량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소아 청소년과는 2억가량 적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다음으로 외상외과. 외상외과는 집계가 지난 한 달입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단연 최하위권은 적자 4억 1,252만 원. 또성위권이었죠. 백 교수님,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솔직히 너무 심하죠, 이 금액은. 이렇게 적자 많이 보는 과를 병원에서 어떻게 안고 있겠습니까? 와, 해체되고 싶어요? 이에 강혁은 와, 해체라뇨?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지금 저 PPT에 빠진 게 있는데 올해 중증 외상센터 지원금으로 100억 받은 거 넣어야죠. 그럼 외상외과는 적자가 아니라 흑자잖아요. 지원금은 병원 전체의 것이지 외상외과 것이 아니에요. 그런 논리면 적자가 왜 우리 과만의 일입니까? 병원 전체가 나눠서 부담해야 할 일이죠. 오직 논리와 팩트로만 무장된 외상 환자 보는데 우리 과만 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다친 부위에 따라 마취과, 응급의학과 등 모든 과가 관여하고 있는데요. 적자를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당당히 앉아서 말이야. 뭘 잘했다고 말댔구야? 적자 보는 과면 말대꾸하면 안 됩니까? 그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도 발언권이 없겠네요. 킨스 스피치를 시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다른 과를 물고 늘어져? 거기랑 외상외과랑 같아? 다를 건 뭐 있나? 다 같이 사람 살리는 과인데 왜 사람 살린 우리들이 그깟 돈 못 벌었다고 죄인처럼 있어야 합니까? 하지만 이는 그런데 수술 적자는 좀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준 금액은 이미 90억가량이 시스템 설비에 예산 배정되었고 이미 감사도 받은 사항, 즉 백 교수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란 뜻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했죠. 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도 시스템 설비 금액을 뺀 남은 10억은 외상외과 보전에 투입해드리죠. 하지만 이미 적자가 4억 넘어간 상태니 내년까지 5억 안에서 어떻게 해결 보셔야겠군요. 결국 이런 미친. 이성의 고삐가 풀리고 아니 기조실장님이 배려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고 욕을 해? 욕 안 나오게 생겼나? 100억에서 90억을 강탈했는데? 강탈이라니 미쳤어? 말이면 다 줄... 감정이 미쳐 날뛰기 시작하던 그 순간 잠깐만, 지금 회의 중인 거 몰라? 내가 완전 급한 일 아님 전화하지 말래. 상황을 58,000도 뒤바꿀 잠시만요, 과장님. 큰일 났습니다.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 따님이 바로 재영이? 이거 왜? 한 과장의 딸이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시가 급한 사고를 당한 것이었죠. 뭐, 지영이가? 그말인즉슨 상태가 꽤 심각한 것 같습니다. 빨리 백강혁 교수님한테 연락을. 현재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백 교수. 도계자를 박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따님 상태는 의식이 없고 혈압이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뭐, 의식이 없어? 지금 요 말로는 백강 교수님이 안 보이시면 아마 위험할 거라고. 뭔 개소리야! 한국대병원의 의사가 그 새끼뿐이야? 그의 실력은 119에서 최근에 낸 통계에서 중증 외상 환자 생존율이 백 교수님 모시고 비약적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었죠. 정말로 오시기 전엔 생존율이 10%도 안 됐었어요. 결국 한 교수는 젠장! 저기 백 교수, 아까는 내가 말이 좀 심했지? 그저 아버지의 입장인데요. 왜 이래요 징그럽게. 그냥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요. 그렇겠지만 딸이 다쳤어. 교통사고래. 오대수를 시전하게 됩니다.
병원에 도착할 거야. 제발 백 교수가 직접 봐주게.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서 예산 더 타올 테니까.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호나이는 강혁에게 있어선 내가 이렇게 부탁하네. 하나밖에 없는 내 딸 지영이 좀 살려줘. 지금 CPR 중이야.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저는 환자가 와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못다한 얘기는 나중에 나누도록 하죠. 그럼. 필수 불가결한 자신의 의무였죠. 백 교수. 베이피 슛! 제기를 360으로 올려! 왜 비켜! 클리어! 리듬은 돌아왔습니다! 방심하지 마. 벌써 확인해. 안 느껴지면 그냥 압박하고. 느껴집니다. 조폭, 환자 혈압은 어때? 60에 40입니다. 양호합니다. 항고비는 넘겼군. 넌 어서 초음파 가져와. 네, 교수님. 어떻게 됐어? 아, 그게 리듬 돌아왔고요. 이제 심장 초음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 아니 왜 성형외과가 무슨 심장 초음파를 봐? 내가 심장내과 쪽으로 연락해볼게. 아, 급한데. 아직도 안 가져오고 뭐해? 환자 죽일래? 아닙니다. 가져오겠습니다. 아이 왜 이렇게 안 받아? 예상보다 훨씬 더 조폐고 시간이 고구마키였습니다. 교수님 이건 지영아, 이거 백 교수, 내 딸은 어떻게 된 건가? 교수님 빨리 가셔야 합니다. 먼저 가. 금방 따라갈 테니. 아니 그래도 한시가 급한 사람을 붙잡고 교수님, 따님은 아마 핸들에 가슴을 강하게 부딪힌 것 같습니다.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심장 파열입니다. 심장 파열? 그저 이성을 잃은 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좌심실에 외측벽이 파열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터지진 않았지만 벽이 거의 90% 이상 찢겨 있어요. 이대로 되면 5분에서 10분 안에 터질 거예요. 지금 흉부외과가 전원 다른 수술방이 있다고 해서 제가 수술 집도할 겁니다. 자신의 딸의 골든아워를 이럴 수가? 설마 가격이 잘못 본 거겠지? 내 딸이 잘못될 리 없어. 아니 자네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된 거야? 혈관 조영술하고 있었지. 나폭 이제 벗었다. 지금 내 딸이 응급실로 왔어. 뭐? 다시 말해봐. 자신이 잠식해가기 시작하죠. 여기 백강혁 교수가 심장 파열이라고 수술실 데려갔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자네가 좀 봐줘. 심장내과가 아무래도 초음파 훨씬 잘 볼 거 아니야. 아까 나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더니만. 더 들어주고 있다간 시간 놓치겠는데.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임아웃. 어이 어디가? 수술해야죠. 지금까지 뭐 들었습니까? 심장 터진다니까. 강혁전 다시 한번 확실한 거 맞아? 그게 아닌데 가슴 열었다가 사고라도 나면 책임질 거야? 네, 책임집니다.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아니 백강혁 교수 보호자 동의 없이 수술 못하는 거 몰라? 그의 트롤링이 초음파만 좀 다시 보자고. 지금 심장내과 교수 오고 있다니까. 아니 이미 초음파 봤는데 뭘 또 봐요? 못 믿겠으니까 그렇지. 수술실까지 스며들고 있었죠. 야 노예, 잠깐 이리 와봐. 네? 심장이고 터진다는데 기다리래. 제정신 같냐? 결국 지영이가 잘못되면 나는 동의서 규정에 보호자가 심신미약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로 제대로 된 판단할 상황이 아니면 의사 둘이 임의로 동의하고 수술을 할 수 있어. 너도 알지? 그 모든 리스크들을 한유림 교수는 지금 정신이 나갔어. 그러니까 우리 둘만 수술 동의하면 돼. 난 동의했다. 뭐? 이 미친놈이! 빨리 동의해. 지금 수술 안 하면 죽는다고. 동의합니다. 온전히 강혁이 짊어지고 오케이, 수술 들어간다. 조폭, 넌 보호자 못 들어오게 막아. 네, 저놈이 내 딸을 그냥 막 수술한다잖아. 절대 못 비켜드려요. 눈빛이 이성을 잃었어. 제정신이 아니야. 어이, 거기 무슨 일이야? 정 교수 왔구만. 본관 수술실에서 바로 달려왔네. 자신의 의심이 백강혁, 멈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벌써 가슴을 열었어 이 미친놈이. 잠시만. 가만히 있어봐. 정말 이 밴딩 럽쳐잖아. 뭐라고? 정말이었어? 완전히 거친 후에야 진정. 한유림 교수 때문에 시간을 너무 끌었어. 뒤늦은 수술이 시작됩니다. 이건 아무리 나라도 제 시간 안에 봉합하긴 힘들어. 5분만 일찍 가슴을 열었어도 더 좋았을 텐데. 덕분에 그 난이도는 알 수 없지. 시간을 버는 수밖에. 58,000% 상승한 상황이었죠. 장갑 새것 하나만 줘. 그런데 그때 수술 장갑 달라고 빨리. 아, 네네. 갑자기 수술용 장갑을 자르더니 이 와중에 수술용 장갑으로 뭘 어쩌시려는 거지? 총 직전에 심장에 덧대기 시작합니다. 터진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피 분수가 대성공이었죠. 어떻게 된 거야? 이럴 수가. 그야말로 심장 파열을 막았어요. 혈압은 어때? 괜찮습니다. 강혁만이 할 수 있는 좋아, 이제 심장 복구하자. 이렇게 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수술 장갑으로 하는 거? 네. 신의 의술이었습니다. 야, 공부 좀 해라. 공부. 네? 이런 건 교과서에서 본 적 없는데. 교과서? 그런 건 학생 때나 보는 거지. 미군에서 이걸로 심장 파열을 치료했다는 보고가 있어. 재작년 케이스 리포트 된 거야. 내가 이따 찾아줄 테니 읽어봐. 그리고 이 창조적 의술은 그리고 장갑 떼는 거로 너무 안심하지 마. 기껏해야 10분이야. 그 안에 심장 재건해야 해.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그냥 이렇게 덮어버려도 돼요? 장갑이 아무리 멸균이라도 이물질인데. 미쳤냐? 그냥 두게 빼내야지. 내시경으로 내부를 보면서 장갑을 잘라서 빼면 돼. 수백 수천 번의 경험으로 다져진 조폭, 이비인후과 코수술용 내시경 세트 가져다 줘. 5분 안에 가져와. 네, 알겠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 뭐? 심장 수술에 코 내시경이라니?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뭐야 아직도 거기 있었어? 먼지 날리니까 당장 나가든가 아니면 거기 구석에 잠자코 있어요. 날 살려줄 테니. 살아있는 예술이었습니다. 아이, 일단 가만히 있자고. 지금까지 지영이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야. 중증 외상학과가 왜 필요한지 와, 아까 그 장갑이 이렇게 잘려 나오다니. 자, 다 됐고. 혈압은 어때? 120에 80에 완벽합니다. 이 병원에 왜 강력이 필요한지가 좋아. 이제 가슴만 닫으면 수술 끝이야. 이봐, 유림, 자네 딸 살았어. 살았다고. 뭐? 살았어? 지영아, 살아줘서 고맙다. 지영아. 생생한 라이브로 펼쳐집니다. 어떠십니까? 적자의 원흉 외상외과의 수술. 몇 시간 뒤 자, 한정 씨 이제는 떠봐요. 지영아, 아빠 알아보겠어? 여기 병원이야. 알겠으면 눈 두 번 깜빡여봐. 기적적인 순간이 펼쳐지고 자, 의식 있는 거 확인하셨죠? 일단은 여기까지. 벗겨 있으면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이는 백 교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라 갚을 방법이야 많죠. 많고 말고. 한없이 적대적이었던 한 교수를 예산 벌써 승인 난 건데 어쩌려고 그래. 너 홍재훈 선배 성격 모르냐? 알지. 그 양반 뒤치다거리한 게 몇 년인데. 그런데 예산을 덜컥 약속해? 너 미쳤냐? 그럼 어떡해? 지영이를 살려준 사람인데. 은혜 갚는 까치로 만들어버립니다. 무슨 방법이 있어? 일단 학문외과 예산 덜어야지. 너 이과? 원래는 펠로우 둘로 늘리고 투시 장비 사려고 5억 정도 배정받았는데 그거 포기하면 돼. 그게 없으면 하려고 했던 논문이 나오지 못할 텐데 괜찮겠어? 내년에 하면 되지. 일단 그렇게 하고 다른 분과 쪽 예산도 최대한 조정해 보려고. 한편 카트지가 이경 씨, 저는 이경 씨를 수술한 백강혁입니다. 강력이 빚은 또 하나의 기적이 수술 그럼 여긴 가까스로 눈을 뜬 상태였죠. 한국대학교 병원입니다. 환자분의 아버님께서 입원해 계셨던 병원이에요. 병원이요? 제가 어떻게 여기에? 이어서 그는 기억 안 나세요? 이경 씨는 아버님의 뇌사 소식을 듣고 이곳에 오시던 중 크게 교통사고가 났어요. 지금까지 발생했던 모든 일들을 출혈이 심각했고 수술하면서 혈관이 터진 곳을 즉시 재건했지만 간의 손상이 극심해 통째로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네, 간을 다 잘라냈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있는 거죠? 지금 이경 씨 배 안에 기부자의 간을 이식했습니다. 단 일의 가감과 이경 씨 아버님의 간을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팩트로 환자분을 살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환자에게 전달합니다. 제 여동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차에 타고 있었는데. 이혜영 씨요? 이혜영 씨도 아주 크게 다치셨는데 무엇보다 신장이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럼 혹시 혜영이도? 네, 아버님의 신장을 이식받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는 그게 F였던 재원에겐 교수님, 막 깨어난 환자에게 그런 얘기 하시면 어? 무슨 얘기? 이해 불가의 영역이었죠. 돌아가신 아버님께 장기 이식 받은 건 좀 조심스럽게 나중에 말씀하셔도. 뭐 나중에 얘기하면 뭐가 달라져? 아니 그건 아닌데. 강혁에겐 그저 우린 의사야. 의사는 의학적인 판단만 하고 나머지 사안은 있는 그대로 사실만 전달하면 돼. 의사라는 직업이 가져야 할 다쳤으면 다쳤다, 죽었으면 죽었다, 이렇게. 윤리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백 교수님 여기 계셨네요. 그런데 그때 전화를 안 받으셔서 찾고 있었습니다. 이혜영 씨가 의식이 완전히 회복돼서 이경 씨를 보고 싶어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 될 건 없죠. 의식은 여기도 명료하니까. 웬일로 모두를 들뜨게 하는 그리고 뭔데요?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연락 왔는데요. 거기가 질병관리본부 산하조직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장례비도 부담하고 두 유가족분 치료비도 일부 지원한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죠. 오, 잘 됐네. 그 대신? 다만 이 사연을 기사화하는 걸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환자분과 고인은 가명 처리해서 나가고 병원이랑 저희는 실명 그대로 나가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과 접촉해야 하는 언론이라. 좋습니다. 환자분들께 동의 구하고 진행해보죠. 조건부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빠 괜찮아? 너야말로 크게 다쳤다고 그러던데. 눈물 없인 보기 힘든 난 괜찮아. 근데 아빠 어떡해? 우린 임종도 못 지켜드렸는데 아빠는 우리 목숨 살리고 가셨어. 남매의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둘 다 살았잖아. 근데 왜 울어? 기발씨야? 백강혁 교수님, 지금 기자들이 왔는데 잠시 밖으로. 약속했던 인터뷰 시간이 다가오죠. 생방송으로 나가는 것도 있는데 알아서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많이? 백강현 교수님, 저 고려TV 박상은 기자입니다. 두 분 사연에 관해 간략히 전해 들었는데요. 처음 진료하신 백 교수님께서 아 잠깐 응급코라서. 응급콜이 걸렸고 네 외상외과 백강혁입니다. 저 백 교수님 전화는 좀 이따가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생방송 중. 조용히 해줄래요? 응급 환자라. 강혁은 생방송 중에 이것부터 좀 하시고. 좀 닥치라고! 무려 기자에게 쌍욕을 받는 닥치란 말 못 들었어? 환자 있다잖아!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망했다. 일으켜버립니다. 좀 닥치라고! 저기서 지금 닥치라고 한 거 맞지? 뭐야 이거 드라마야? 아니 뉴스. 과연 좀 닥치라고! 기자한테 닥치래. 대박이다. 오, 개 잘생겼어. 환자 상태는요? 네. 우리 강혁자는 지금 백 교수님이 급한 환자가 생긴 것 같으니 질문은 제가 받겠습니다. 아니 교수님 왜 그러셨어요? 중증 외상센터는 응급 전화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계속 시끄럽게 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생방송 중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 헬기 타게 생겼다? 네? 어디로요? 이 다음 내용은 백령도. 현재 네이버 웹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중증 외상센터 골드나워는 흥미진진한 스토리는 물론 메디컬과 관련한 완벽한 고증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동명의 원작 웹소설을 집필한 한산희가 작가님이 실제 전문의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무려 128만 유튜브 닥터 프렌즈를 운영 중인 데다가 여러 TV 예능에도 출연하고 있는 그야말로 백강이 뺨치는 다재다능함을 지닌 분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증 외상센터 골드나워는 네이버 웹툰에 이미 완결까지 나온 상태고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서 실사화로 방영 중이기까지 한데 의사 캐릭터 중에 가장 멋지킨이지 않을까 하는 백강현 역의 무려 주지훈이 그를 보조하는 학문자 양재원 역의 최윤과 캐스팅돼 그야말로 미친 싱크로율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현장으로 간다! 난 닥쳐! 닥치라고! 이 드라마 시점 이전의 프리퀄 내용 또한 프리퀄 웹툰인 중증 외상센터 외과의사 백강혁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더불어 한산희가 작가님의 또 다른 레전드 작품 현대의학을 배운 외과 교수가 19세기 영국의 끔찍한 의료계에 떨어지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검은머리 영국의사 또한 네이버 웹툰에서 서비스 중이니 결이 맞으시는 분들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린 웹툰의 원작들 웹소설 또한 네이버 시리즈에서 보실 수 있다고 하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중증 외상센터 골드나워 1화부터 18화까지의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여기 내 구역이라고?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지무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결말 끝까지 다룬 영상 선공개, 미공개 히든 영상 그리고 회원 전용 특별 포스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뭐인가? 지금 누가 개소리를 내었어? 살랑살랑. 네 봉수가 오바나. 네.